여러분,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부동산 금융이 엄청납니다. 2214조 9천억 원이에요.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2214조 9천억 원이면요, 2019년 말 대비해 보면 7.1% 늘었습니다. 147조 9천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147조 9천억 원을 많은 사람들이 빌렸다는 이야기예요. 빌렸다는 이야기. 그만큼 많은 돈이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 금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뭐 금융회사가 쉽게 말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모두를 합치면 됩니다. 예. 기업이 빌린 것도 있을 거고, 개인이 빌린 것도 있을 거고, 리츠 회사가 빌린 것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빌린 것도 있을 거고, 이걸 다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16년만 하더라도 1633조 4천억 원인데 이게 계속해서 늡니다. 2017년에는 1792조 9천억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더니 2018년에는 거의 2000조에 육박했습니다. 2019년에 2000조가 넘어섰고요. 2020년에는 2214조 9천억 원까지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GDP 대비해도, 명목 GDP 대비해도 여러분, 국내 총생산보다가 부동산 금융이 많다는 거예요. 2018년에 101.0%였어요. 2019년에는요 107.4%,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5.4%까지 늘어났습니다. 115.4%까지. 부동산 금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KB부동산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3.3제곱미터당 4,033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에 3,353만 원 보다가 20.3% 올랐어요. 681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평당이요, 평당. 저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국내 총생산보다가 부동산 금융이 많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것도 만약에 폭락을 하면요,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어디다 주느냐? 부동산 금융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조짐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런 조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가계부채 보세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1632조예요. 가계부채가 1632조라는 것은 가계부채도 지금 GDP를 따라간다는 거고,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 개인사업자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것도 명목 GDP, 국내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과 이게 중복된 게 있겠죠. 가계부동산 대출이 1133조 3천억 원이 되니까 이만큼은 분명히 같이 공유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가계부채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계차주가 점점 많이 생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당장 자영업자가 지금 폭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쫓겨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가게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도 줄어들고 사업소득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가게는요 이자를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원금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와서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됐을 때 그때는 진짜 금융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를 해줘요. 게다가 금리도 0.5% 금리예요. 그러니 시중 통화량도 늘어나서 돈 빌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억지로 버텨나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시중 통화량이 광해 통화가 3,150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니 돈이 있으니 지금은 버텨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올 3월 되면 버텨나갈 수 있겠느냐?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게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뭐 돈을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금융 양이 너무 많은 데다 가계부채와 이게 연결이 됐을 때 그 충격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충격파는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금융의 위기로 가지 않을지 항상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